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제 11월을 단 한 거래일 남기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다가도 또 꺾이고 살짝 살아난다 싶으면 환율 한 번에 다시금 무너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역시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짝하는 기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힘이 좀 빠지고 밀렸습니다. 11월 시장의 특징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라가려 하면 흔들리고 기대하면 다시 시험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12월은 전통적으로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같은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달입니다. 실제로 연말에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정리, 펀드 수익률 관리,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등이 겹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는 12월, 다가오는 12월을 어떻게 좀 대비해 봐야 할까요? 저희 마켓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 귀한 분 모시고 50분 동안 함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문주홍입니다.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하루에 2번씩 방송을 하는데 꼭 중간에 옷을 한번 갈아입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 파트너님이 오시는 날이면 꼭 이렇게 주홍빛, 붉은빛 옷을 골라서 찾아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앵커님 많이 우리 파트너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해주시거든요. 이제 12월에는 우리 파트너님이 11월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좋은 이 기회를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신다라고 들어서 제가 이제 인사와 함께 이 얘기를 꼭 꺼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트너님 어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죠? 네,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11월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이제 사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거. 이미 시장은 진행 중인데 제가 12월 14일 그 일요일이에요. 밤 8시에 저희 이데일리 온 그 시청자분들 함께 내년에 또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무료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데일리 온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그 강연회를 좀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시는 분의 수익률 차이가 내년에 굉장히 크게 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온만 치셔도 12월에 또 특별하게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은 또 어떤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강의를 특별히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제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밤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2시간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 파트너님이 또 쏙쏙 집어서 이제 우수한 강의 나눠주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죠. 오늘도 또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이 늘 정말 꽉꽉 담아서 강의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이 한 48분쯤 되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뒤에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어떡하지? 파트너님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가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또 다 해주시고 가실 수 있겠죠, 파트너님? 네, 일단 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화면이 깜짝 놀랐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아주 멋지게 나왔네요. 자, 일단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2월 14일입니다. 밤 8시에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뭐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피곤한 시장은 막 올라왔는데 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12월 14일 이날이면은 이제 뭐 미국의 기준금리도 이제 확정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파생상품 만기도 올해 거 다 끝나고 해서 뭐 수급적인 변동치도 다 나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의 변화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그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무료로 강연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많은 거를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동안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힘드셨다 하는 분들 꼭 함께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좀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반등이에요. 굉장히 좀 뭔가가 이렇게 좀 꽉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1월 들어서 11월 4일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뭐 달려왔던 시장이 이렇게 11월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캔들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한 9.3% 정도 조정을 받았고 종목으로는 그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약 한 22%, 23%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7.5%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기타 등등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의 하락 조정을 보였어요. 굉장히 좀 좀 기대가 지금은 좀 이렇게 올라가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번에 조정은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이 조은현 이 구단 그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한 2000년대 중반인가 그때 나온 건데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가끔 이제 그 여러분들 서점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 멘탈을 한번 좀 어지러울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글귀 2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이 글귀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그 오늘 당장 내동매매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조정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를 두기 전에 그 다음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묘수를 두는 것보다는 악수를 두지 말아야 된다. 지금 장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 반등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25%에서 30% 정도 조정이면은 단기 반등 정도 각이 나와요. 그런데 위아래 이제 그 폭을 보면 약 10에서 15% 정도의 반등인데 차포를 다 뛰면은 약 한 8% 전후 정도의 그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먹겠다고 그냥 막 굳이 또 막 달려들고 막 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한 계좌의 종목수만 늘어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항상 이러한 조정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정장 과연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올라가면 어느 놈이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여유 있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는 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매매보다도 어쨌든 한번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멘탈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시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뉴스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최근에 나온 뉴스는 구글이죠. 구글의 TPU가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GPU를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하나의 이슈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의 GPU든 또 구글의 최근에 나오는 TPU든 우리나라 그 메모리 이 삼성과 SK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성과 SK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이 AI 시대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400조 시총을 키웠고 최근에 조정이지만은 결국은 또 좋은 기회가 또 열려 있다라고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어제 오늘 이제 잠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절반이 뭐 금투세를 뭐 이렇게 또 거론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나가는 뉴스로 좀 나왔고 뭐 그렇게 크게 저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보지 않을까 쉽게 뭐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반등을 할 때 보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결국 이제 이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가 둔화세가 뚜렷하다, 고용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장 마치고 저녁 때 이제 나온 기사인데 정부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이 코스닥 활성화 종합 방안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5%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투입하겠다 나와요.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는 지난달에 이미 발표가 됐었죠. 역대 유례 없는 그런 규모고 그게 과연 될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1금융권에서 이제 한 50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 다음 달에 조성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유동성 측면에서 파급력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가 이렇게 하고 이런 세액 공제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연기금을 토대로 해서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사모펀드 열풍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사모펀드를 가지고 벤처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펀딩도 되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사모펀드가 다 사고 치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러한 유동성을 키워준다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특히 성장주가 많이 있는 이 코스닥. 제가 경험바로는 어쨌든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벤처 육성 방안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벤처 육성 방안에서 이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막 올라가는 새로운 기술이 막 몇백 배 올라가고 막 하던 2000년 초반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8년 만에 다시 요번에 또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규모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시장의 좀 변화 흐름인데 미국은 사실 이제 거의 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향도가 미치는 게 빅테크 기업들하고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의 체인하고 오픈 AI, 엔비디아 체인의 형제들의 주가 차이가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구글 체인들은 이렇게 올라갔고, 엔비디아 체인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있었고, 소프트뱅크, AMD,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이비오 같은 게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하이닉스는 좀 약세를 좀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밸류체인 쪽에서도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구글 같이 다 들어가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신고가, 이스페타시는 신고가가 나오고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삼성의 이제 밸류체인 해서 또 이제 반짝반짝 되는 거 그 정도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는 그렇게 좀 갈리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변화의 요인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변화 흐름이 이 112가 이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요번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가 들어가면서 1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시총이 유일하게 이제 빅테크가 아닌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의미가 있죠. 이게 11월 달 들어서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112는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 사상 최고가인데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약가 인하라든가 이 의약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정을 전체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올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 이 기업들이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랄리가 어느새 이 11월 초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딱 갈리는 시점에서 얘는 신고가로 확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큰 흐름. 112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길리어드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글로벌 빅팜들이 전부 다 사상 최고가예요. 거기다 이제 S&P 500 바이오테크 XBI도 지금 52주 신고가
가 나오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는 그 사이에 이 치고 올라오는 게 바이오텍이다. 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본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바이오텍들은 지금 11월에 조정기에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수급의 변화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걸 참고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 구글 관련해서도 설명을 또 깔끔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 시장 흐름까지도 읽어주셨는데요. 파트너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 시장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쉽게 읽힌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문주홍 파트너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N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파트너님 강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라고도 하시고 이제 앵커님 파트너님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제 2시간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이 이렇게 퇴근하실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사라지시는데 그죠? 그래도 이제 가실 때는 굉장히 후련하게 그래도 오늘 말해드려야 되는 건 다 했어요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강의를 기대해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뭐 핵심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순서가 만약에 저 뒤에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다 넘기고 마지막에 그 한마디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부분은 일단 뭐 시장의 맥과 기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큰 흐름,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미스터 마켓은 이렇게 조정 장세를 통해서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 마켓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동이 너무 심해. 변덕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오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확 돌려세우는 게 또 이 마켓이에요. 어쨌든 늘 이 시장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정, 그리고 또 불현도 이렇게 상승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은 어쨌든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간 종착지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반도체 바이오다. 이거를 꼭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조선, 금융. 제가 이 업종별로 좀 관심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페이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몇 주 동안. 그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받는 거 원전, 조선, 금융. 이 큰 줄기 2개 빼고는 요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얘들의 가격 메리트가 좀 다 온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 때문에 질척질척되지만은 질척될 때 개인들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럴 때 현금 있는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바이오가 좀 핫해요. 제가 그 바이오를 좀 이렇게 많이 강조드리고 ETF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11월에 들어서 유독 더 좋은 이 수급이 형성되는 게 바이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대표 바이오를 오늘 과연 얘들이 얼마큼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안 되면은 핵심적인 종목 하나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ABL 바이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ABL 바이오는 이 올 초에 여기죠, 올 봄에 이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면서 점핑을 했어요. 더블 점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요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죠. 대규모 기술 수출을 무려 일라일리한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더블이 나왔어요. 그걸로 해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가면 세론이 나와서 그냥 막 무너지는 게 대한민국 시장의 특성인데 그렇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근데 얘 상승률을 보니까 지난 그 23년도 저점, 23년도 저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니까 12배가 올랐어요. 자, 12배가 오르는 과정을 보면은 이 계단 발티지 올해 거의 다 오른 거죠, 그냥 이렇게. 자, ABL 바이오가 이렇게 올랐고 이 수급적인 요소도 보면은 이 위에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빨간색이 더 많아요. 개인들의 그 수급보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1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은 팔아요. 수급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예요. ADC의 그 이 절대 강자. 우리나라 그 이 바이오텍 중에 기술 수출 건수나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는 한 5.3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22년도 말에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그냥 바닥을 부기고 있다가 대부분이 이제 출발 라인이 23년도 10월, 11월이에요. 제약바이오의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텍은 대부분 23년도 2년 전에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5.3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기술 수출이 있었고 기술 수출이 있었어요. 얘는 꼭 특이한 점이 최근에 기술 수출하는 게 12월에 나와요. 보통 12월에는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드물거든요. 클로징 아웃이 되니까. 근데 얘는 꼭 그 12월에 나왔어요. 올해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뭐 내년 상반기로 좀 연기가 된다라는 그런 예의가 있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이렇게 받았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어요. 자,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게 그 11월 들어서 신고가예요. 계속. 아까 ABL도 그러고 보면 요 수급이 얘도 외국인 매수죠. 기관 매수고 개인은 팔아요. 자, 지금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보면은 이 사는 거는 개인이 많이 사고 파는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이 매도가 들어오는데 신고가예요. 자, 다음 펩트론. 대박이죠. 얘는 이 바이오텍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얘는 57배가 올랐어요. 여기 23년도 말이라 그랬죠. 출발 라인이.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여기까지 뭐 10배가 여기까지가 10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18배짜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34배짜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54배짜리 최종적으로 최근에 39만 7천 원 찍은 게 57배짜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일라일리하고 이제 작년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뭐냐면 여기죠. 작년에 여기에 이제 일라일리한테 기술 용역 계약, 뭐 연구 동업 같이 연구 개발 계약하는 거 14개월짜리. 그게 이제 12월 7일이 만료지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본계약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이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그 일라일리가 뭐 이 본계약을 정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얘는 또 대박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기대치는 살아 있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이 23년도 그 4분기부터 해서 출발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 자리서부터 해서 가면은 57배. 차원이 다르죠. 아무튼 얘는 12월 7일 그게 어쨌든 중요하다. 거기서 약간 딜레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치고 나갈 것이냐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쪽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D&D 파마텍이에요. 얘가 어느새 17배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특히 D&D 파마텍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세라가 어쨌든 이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 D&D 파마텍이 더 이제 이 회사가 이런 거였어라고 이제 하는 정도로 나오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은 주사제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 편의성 그런 부분을 해서 글로벌 빅팜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실패 요인도 많고 해서 거기에 가장 이 근접한 기술을 갖고 있는 D&D 파마텍 지금 어느새 올해 거의 다 오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얘가 이제 무상증자 300%짜리를 했죠. 그래서 12월 4일인가요? 다음 주가 이제 4일인가 5일 날 상장이 되는데 그 물량이 이제 나와서 받아치는 이제 소화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팔고 이런 수급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올릭스. 어떻게 보면 얘도 이 계약 기술 수출을 뭐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계약금이나 세부 이제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그 세부 조항들 그런 건 다 비공개예요. 보통 이제 이 ABL이나 이 뭐 알테오제이나 그런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면은 계약금 뭐 몇백억 얼마, 뭐 이제 향후에 뭐 마일스톤을 뭐 단계별로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총액이 얼마 그렇게 나오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올해 이제 그 기술 수출 요거 발표했죠. 일라일리 쪽하고 이제 하는 거. 근데 비공개예요. 비공개. 근데 이제 이 분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뭐 50억, 뭐 몇십억 이렇게 입금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얘도 17배예요. 이 보면은 D&D 파마텍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D&D 파마텍하고 같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올해.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지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11월 들어서 개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삼천당 제약이 10배예요. 얘도 출렁출렁돼서 좀 잊혀질만 하면은 올라가고 잊혀질만 하면 올라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이를 타면서 저점을 높이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얘도 10배짜리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로노이 얘도 시가총액을 많이 키워왔는데 얘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팔고 어떻게 보면은 얘도 단계별로 앞에서 고점을 넘고 지지, 악고점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넘어서 수렴을 시켜주고 다시 확 올라서 하반기에 이렇게 와서 결국은 14배짜리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를 딱 나열을 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시가총액이 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대표 바이오들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작게는 뭐 10배, 뭐 리가캠이 물론 5.3배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0배에서 뭐 17배, 펩트론 같은 경우는 57배까지 그렇게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 상승률이 야, 이게 10배가 이렇게 올라오고 20배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을 보시면은 큰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보통 23년도부터 해서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온 상승률이에요. 자, 하이닉스가 보시면은 지난 22년도 요 대바닥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7.8배예요. 그냥 8배짜리죠. 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 과거에 20년 사이에 2번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 상승률이 2.5배예요. 근데 요번에는 거의 8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죠. 평균적으로 최근에 20년 사이에 나왔던 게 2.5배인데 거기에 몇 배수를 더 올랐어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선반영했으니까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랬죠. 자, 과거에 평균은 이렇게 되는데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클에서는 얘가 15배짜리가 올라가요. 3년 사이클에서 15배짜리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는 이 작은 파동에서 2.5배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라갔고 요번에 이 올라오는 사이클은 AI라는 새로운 부분이 나오는 거죠. 2003년에서 2006년도의 사이클은 인터넷 보급이 되고 본격화, 대중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요번에 사이클은 AI라는 게 20년 만에 인터넷 전체적인 이 기술의 혁신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AI 사이클은 이때 인터넷 사이클, IT 사이클로 해서 왔던 요 사이클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는가 저는 유추를 그렇게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왜 주춤될까 이렇게 보면 얘가 그 고점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점 대비 23% 빠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올라온 게 크니까 이거 이 차트의 높이로 보면 요거밖에 안 빠졌네 하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 따지면 23%짜리예요. 이 대형주가 400주짜리가.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월 12일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어디? 개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차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산발적으로 그나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의 수급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변화 요인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하루는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팔고 또 삼성전자를 사면은 하이닉스를 팔고 프로그램 수급으로 계속해서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오는데 주구장창 사는 거는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조금씩 이제 팔죠.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이 시간에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턴하고 수급의 패턴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져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가 어쨌든 또 박스 바닥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박스를 그리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어제 찍은 50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를 시킬 것이냐 그 차이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앞으로 1, 2주 그 파생 상품 만기일, 파생 만기일 전후까지 해서 변동성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밑으로 내려올 때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7.8배인데 대사이클에서 과거에 나온 게 15배짜리이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 AI 사이클에서 또 미들맨으로 시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급등을 하고 11월 들어서 고점 대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얘를 보시면은 170배예요. 170배짜리가 오른 거예요. 여기가 20년 코로나 대바닥 시점이 바닥이었고요. 그 뒤로 22년도를 제껴놓으면은 1년, 2년, 3년 차에 가서 그냥 오른 게 저 밑바닥부터 해서 170배짜리. 전기차 그 투자 사이클이 들어오고 보급화가 되면서 이익이 급격히 늘어났죠. 사실 얘가 이렇게 170배까지 올랐나? 3년 만에? 그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차 전지는 제가 굉장히 뭐 저 20년도 때부터도 농담 삼아서도 그러고 실제 투자도 그랬고 전기차 뭐 삼성전자나 무슨 뭐 카카오나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테슬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차는 뭐 인프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이건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살려면은 차라리 SDI나 당시에 그 이 분할 전에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 LNF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 자리예요. 그리고 이 21년도 요런 자리,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 그대로. 22년도에 뭐 그렇게 큰 투자는 안 했고 여기 이제 그 모 방송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강의처럼 6개월 내내 에코프로 형제 2차 전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어요. 얘는 이 자리 여기는 쉽게 말해서 버블이에요. 숏 스퀴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집중이 됐던 그 상태죠.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거는 차트에서 지워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그 패턴의 변화, 차트의 배열을 봤을 때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지워야 된다. 이거는 그냥 오버슈팅 자리니까. 완만하게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LG 그 NA 솔루션이 딱 여기예요. 요게 없었어요. 삼성 SDI와 LG NA 솔루션은 배터리 중에 2023년도 7월 달에 이 그림이 없었어요. 일부 소재, 부품, 장비들이 저런 게 나왔죠.
근데 같은 기간에 얘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쉽게 말해서 동박삼형제라고 하죠. 동박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나락으로 계속해서 빠졌어요. 걔들은 21년도가 최고점이었어요. 제가 유튜브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달라요. 그럼 얘는 이 오버슈팅까지 감안을 하면 170배짜리고 이거를 지워버리면 여기까지가 딱 9,000%, 90배짜리예요. 이것도 90배짜리예요. 지금은 이 버블이 해소되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나락으로 빠진 거고 이제 ESS라는 부분으로 해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자리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얘가 저만큼의 버블을 냈구나 정도를 그냥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방산의 대장이죠. 얘가 73배짜리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보시면은 여기 러우 전쟁이 터졌던 이때부터 해서 방산에 대한 관심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작년이죠. 작년에 한파동이 크게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 슈팅이 세게 나온 거죠. 거기에 이제 러우 전쟁 뭐 종전에 대한 얘기 나오고 하면서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과연 이 조정이 끝나는 조정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버블을 좀 해소해놓고 다시 이렇게 가기 위한 조정인가? 그거는 지나고 봐야지 알아요. 물론 앞으로 수주나 모나에서 다 봤을 때는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그 과정에 따른 이 진통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LIG 넥스원이나 일부 이 다른 방산의 대장주들 보면은 이미 차트가 다 무너졌어요. 차트의 배열은. 근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 근데 어쨌든 73배짜리예요. 저것도. 자, HD 현대일렉이 200배짜리예요. 얘는. 어마무시하죠. 이 전력난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얘는 사실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작년 상반기에. 말하자면은 얘는 지금 하나 에어로 같은 게 올해 나온 슈팅이 작년에 현대일렉 같은 이런 거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승률이 70배짜리예요. 76배짜리. 그리고 조정을 거의 뭐 그 40% 이상 고점 대비 조정을 주고 다시 올해 들어서 더 큰 슈팅이 나오죠. 자, 아까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하고 이제 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에코프로가 여기가 23년도 이거라면은 이런 조정을 겪어서 다시 가야 되려면은 이 업황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업황이 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업황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락으로 빠지면서 주가도 나락으로 빠지는 거고 얘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전력난이라든가 뭐 변압기 수요 뭐 그런 부분, 송전탑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직결이 되면서 실적이 서프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간 거죠. 어쨌든 간에 얘가 200배짜리예요. 아마도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큰 대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오른 배수를 갖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지금의 조정 자리가 만약에 여기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수주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방산의 어떤 실적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그거는 향후에 지켜볼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HD 현대미포가 지난 그 2003년 우리나라 그 대사이클이죠. 2004년에서 2007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지금과 같이 유동성과 실적을 겸비해서 갔던 시기. 그때 가장 최고의 주도주가 현대미포인데 얘가 그 당시에 146배, 그냥 150배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업황이 그냥 중국의 엄청난 설비 투자로 해서 그냥 계속 수요가 나오니까 지금 말하자면 뭐 이 전력기기 같은 수요처럼 그냥 전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배 만드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럽의 선주사들이 그냥 뭐 눈만 뜨면은 그냥 수주야. 계속. 눈만 뜨면 뭐 어디가 수주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수주. 그러면서 이 3년 사이클에서 140배짜리. 여기에 그 이 단조나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뭐 태웅이라든가 성강밴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큰 사이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냥 1년 차, 2년 차, 3년 차. 보통 큰 산업의 사이클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의 흐름이 보통 이 1년 딱 오르고 그냥 테마성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업황이 받쳐주고 유동성이 받쳐주면 보통 3년짜리 대사이클로 가요. 그래서 앞에서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봤지만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2년 차예요. 내년이 되게 중요한 그런 연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급이나 정부의 정책 그런 게 되면은 올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금 주도주의 바뀜 현상이 나오는 과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중심축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몇 개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삼성 E&A 당시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 미포조선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100배짜리예요. 근데 얘는 이 자리가 2011년도예요. 원사이클에서는 여기서는 50배짜리가 났고요. 리먼 사태로 박살이 난 다음에 다시 솟구쳐 올라간 게 여기까지가 딱 100배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 50배짜리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아까 이제 바이오텍을 이렇게 봤지만은 펩트론이 제일 많이 오른 게 57배짜리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10배에서 뭐 17배짜리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전례에 없는 최근에 20년 사이에 없었던 상승률 7.8배짜리를 갖고 가요. 그러면 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이닉스가 15배짜리가 나왔어요. IT가 새롭게 쭉 들어오면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출할 때는 과거에 큰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최초에 터졌을 때가 15배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 교체 수요가 막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AI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왜 이거를 오늘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4,000포인트 넘고 종목들도 보면 살만한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에요. 이 조정이 나락으로 빠지는 조정인지 에코프로처럼 또는 아까 큰 사이클에서 뭐 100배짜리, 150배짜리처럼 큰 사이클의 새로운 도약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요번에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이클에서 더 큰 꿈을 꾸셔도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원래 사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본론은 이거예요. 알테오젠인데 얘는 사실 이 앞에 여기서부터 최근에 고점까지 19배가 올랐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국내 최초로 이 글로벌 빅팜한테 그냥 앉아서 돈 받는 회사. 오늘도 공시가 나왔는데 키트루다 그 유럽 승인이 되면서 마일스톤으로 200억이 좀 넘는 돈을 받아요. 이 작은 회사가. 그리고 국내 최초로 FDA 승인받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의 FDA 승인을 받아서 그게 판매 마일스톤과 차후에 기준금액이 되면은 로열티까지 받는 구조예요. 근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많죠. 어쨌든 얘는 19배가 올라왔어요. 사실 ABL이나 뭐 올릭스나 뭐 펩트론이 뭐 57배, 뭐 17배 이렇게 올랐지만 걔들은 임상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회사는 2020년도에 키트루다 거기에 기술 수출을 하고 5년에 걸쳐서 FDA 임상 3상까지 마무리되고 FDA 신약 승인까지 받은 거예요. 보통 ABL이나 보로노이나 그런 것들이 그 절차를 가려면 앞으로 알테오젠처럼 그 승인을 받으려면 다 원활하게 됐을 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근데 얘는 이미 완료를 다 시켰어요. 자, 이 회사의 수급 분석을 보게 되면은 23년도에 개인이 245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214만 주를 사고 외국인이 72만 주를 샀어요. 개인이 판 거를 고스란히 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죠. 23년도에. 자, 24년도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어디서 주식이 이렇게 많은지 28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360만 주를 사요. 기관은 3만 주 정도 샀고요. 자, 그리고 특허 이슈가 있으면서 39.85%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넘겨서 고점을 높였어요. 저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32% 조정을 받았고, 다시 고점을 높였어요. 그리고 저점을 다시 높이고 다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줄 때 20%짜리 조정, 여기는 24%짜리 조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신고가예요. 그리고 10%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9.3% 조정을 받는데 얘는 10% 조정이에요. 올라온 배수는 19배짜리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올해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83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은 83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 사이클은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수급이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3년간 누적 수급이 개인은 440만 주를 팔고 외국인은 350만 주 사고 기관은 210만 주를 샀어요. 이 수급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의 매집 수급이.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가요? 이때까지가 개인이 21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11월 들어서 개인이 130만 주를 팔아요. 여기 팔았죠. 그래서 누적 수급으로 개인의 수매수가 83만 주인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올해 산 거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급 분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눌러주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이오텍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빠질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무료 강연회 때는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쭉 종목들 함께 역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나도 지금부터 시장을 좀 제대로 알아가고 싶고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제 12월 14일에 예정된 우리 파트너님의 무료 강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제 방송해 주실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셨던 2시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12월 14일 일요일에 우리 문주홍 파트너님의 강연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과 함께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을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서 문주홍 파트너님의 엔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주홍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강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파트너님? 예, 핵심은 했으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